조원식 대가교도의 공동대표님께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예, 방금 선포받은 조원식입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 마치려면 한 페이지, 1분당 한 페이지씩 속도감 있게 건너가겠습니다. 제2주제 서울 원음방송국 실태와 가정. 제가 주어진 시간 내에 말씀드린 큰 흐름은 첫 페이지 목차에 나와 있습니다. 목차를 보시면은 대략 어떻게 이 얘기를 할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원음방송국의 실태와 과제를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그 두 개의 민족 세계 기반 특화 프로그램 발굴 운영과 수익 구조 창출이라는 이 측면에서 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며 2장에 민족 세계 기반 특화 프로그램 수익 구조 프로그램과 수익 구조 창출 중립인데 3장 출제가 평등 집단 지정 리더십 민족 세계 기반 특화 프로그램 발굴 운영 및 수익 구조 창출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나열이거든요. 18페이지가 또 들어가면 나와 있습니다. 소태단 대종사께서는 사실은 당신의 교리 속에서 불의제거 정의양성 이게 육군작용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법률에 대해서도 이게 있습니다. 이걸 굉장히 소태단 대종사께서 강조를 하셨는데 언제부턴가 이 부분이 강조가 안 되는 상황이고 수십 년 걸쳐서 왔습니다. 저는 그런 입장에서 원음방송국 문제점을 좀 드리다 보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20세기는 세계적인 조류가 민족주의와 세계주의입니다. 이 두 가지의 양날개를 차원에서 우리 소태단 대종사가 말씀하셨던 것을 재발견하고 재구성하고 재창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들어가면서는 이제 2015년에 오물교 신문에서 원음방송 TV 개국을 맞이해서 보도기사를 시리즈로 보내게 됩니다. 그 보도기사 시리즈 가운데 하나의 주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기사의 주요 내용들을 보면 당시 원음방송을 준비하는 분들이 후발주자로서 원음방송이 선발주자로서 타 방송에 대한 어떻게 해서 도태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경각심이 굉장히 적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했던 것 같습니다. 즉 가장 마지막입니다. 원음방송이 가장 늦게 출발한 후발주자로서 종교방송이기 때문에 선발주자인 타 종교방송에 대한 사례를 제대로 분석을 하고 흔히 말하는 틈새 전략으로 파고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 틈새 전략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이하게 담겼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죠. 그 다음 페이지는 다 이제 큰 흐름에서 하니까 2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내가 나온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후발자, 가장 마지막에 후발자가 살아남기 위해서 도전자, 고위견자 거기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선발 종교방송에 대한 여러 가지 다각도 분석과 틈새 전략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나마 이제 20페이지에서 여기 편성 책임자는 방송국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전문가 출신의 교도입니다.
이분은 나름대로 이런 느낌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 뭐 합니까? 그 위에 사장이 까막눈인데, 까막눈 사장이다 하고 의견이 또 나눠지게 됩니다. 그건 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3. 우리나라 종교방송국 케이블TV, 스카이라이트 자체 유동방송 IPTV 사용연합 뒷페이지에 21페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원불교와 증산도가 케이블TV가 없습니다. 스카이라이트만 있죠. 나머지 종교방송들은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케이블TV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원불교와 증산도는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상생방송과 원혼방송 두 방송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하는데, 2007년도에 상생방송이 먼저 TV 개국을 합니다. 그리고 원혼방송은 2015년도 개국을 합니다. 그래서 상생방송이 먼저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후발주자 가운데도 상생방송, 더 후발주자가 원혼방송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상생방송과 원혼방송은 앞서 종교방송과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가령 우리나라 교파상 단일 교파로 최저가 불교의 조계종이고 두 번째가 가톨릭입니다. 기독교는 백수십 개 교파가 모여서 1,600만이니까 사실 하나의 교파로는 10에서 15만 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연합을 해 있습니다. 이런 데하고는 우리가 차원을 방해하기 때문에 결국 비교의 어떤 가능성과 비교 단위로서는 상생방송과 원혼장을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이제 보시면은 상생방송은 98년에 첫 유성 통출을 하죠. 2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22페이지로 가면은 2007년도에 와서 STV 상생방송 본방송 송출이 2007년에 이루어집니다. 상생방송은 슬로건이 한문화 중심 채널입니다. 뒤에 보시겠지만 우리 원어방송은 이 당시에 TV 개국을 할 때 슬로건이 제대로 나와 있지를 못했습니다. 이 슬로건을 제대로 표현 못한 것도 아니한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상생방송의 프로그램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 검은 글씨로 되어 있고 밑줄친 부분들이 좀 더 주목해서 봐야 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된 것은 우당 이회영에 대한 독립지사죠. 독립지사형 프로그램이 나오고요. 다음에 이제 각 외국의 문화와 인물을 소개하는 것도 있고, 세계인의 성씨와 같은 문화 소개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23페이지가 들어가죠. 23페이지를 쭉 보시면은 대략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생방송에서 하나 히트친 것이 환상고기 콘서트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종교인이 아닌 일반인, 비종교인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 뒤에도 쭉 보시면은 증산도라는 그 종교에 국한되지 않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더 나오게 됩니다. 그걸 까만 것으로 밑줄친 것으로 다 표시됐습니다. 그 넘어가시죠.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도 역시 저 색깔을 칠하고 밑줄친 부분들이 증산도하고 바로 직결되지 않은 것들입니다. 즉 아까 앞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20세기의 세계적 교류는
하나는 민족주의고 하나는 세계주의. 이 민족주의와 세계주의라는 세계사적인 초류의 하나를 기반해서 한 이런 기획은 저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2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5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이제 언어방송이 나옵니다. 언어방송은 98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인터넷 방송을 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6페이지로 넘어가서 2015년에 가서 이제 TV 개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2년에 신사고로 이전하는데 2019년부터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사단이 벌어지게 됩니다. 준비도 안 해놓고 속빈 강요, 준비도 안 해놓고 없어 하려 하는 이 사단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27페이지로 거기 원어방송 이후에 이제 2019년도에 이제 주간 편성파를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2015년도에 TV 방송 프로그램에 관련된 것에서 제가 압축해서 아주 대표적인 것이 별로 안 보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상생과 달리 거의 다 우리 원불교 틀 안에서 그 프로그램입니다. 28페이지 보십시오. 28페이지 프로그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생방송은 민족주의와 세계주의라는 세계사적 조립 가운데 하나의 기반의 프로그램들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세계사적인 흐름보다는 그냥 우리 원불교 코드에 맞춘 것만 계속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29페이지로 29페이지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아까 앞에서 2019년 것을 쭉 했고 그 다음에 2024년 올해 것을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30페이지까지 31페이지 가면은 이제 2024년 것이 나옵니다. 2019년 거 알고 2014년 것도 역시 상생과 비교를 하면은 그냥 우리 원불교 틀 안에서 프로그램들이 되었습니다. 3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후발 부자 원어방송국이 왜 국민적 특화 프로그램을 발굴하지 못하고 운영하지 못했는가 여기에 대한 배경과 기미를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첫 주제에서 막 얘기가 나왔지만은 지금 교단 전체적으로 관통되어 있는 것이 제가는 대단히 피동적인 존재이고 스스로 얘기하지 않는 존재들이 보이죠. 그래서 원어방송 같은 경우도 결국 출과 이주 프레임 속에서 논의가 전개되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우울한 개구리로 전락했다고 생각합니다.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선발주자인 타 종교 방송에 대해서 비교 우위의 어떤 콘텐츠나 프로그램을 도출하고 운영을 하고 갔어야 하는데 결국 그러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럼 그것이 결과적으로 집단지성 시스템화가 되어 있지 않고 집단지성 시스템이 되지 않은 것은 결국 이런 쪽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제가들의 의견이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여질 수 없죠. 심의 구조나 결정 구조는 들어갈 필요가 없었던 결국 이런 문제점들 속에서 결국 후발주자와 선발주자와 같은 경쟁을 하기 위해서
가야 하는 여러 가지 개방과 개혁 시스템화가 안 되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3페이지. 33페이지에서는 언론방송 개국 주도한 당시에 언론방송 사장과 편성 프로그램 책임자 간의 입장 차이들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프로그램의 차이입니다. 슬로건의 차이입니다. 34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앞에서 나왔던 얘기는 거기 중간쯤에 쌍가로 3번을 보시면요. TV당 개국 당시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면 참 기가 막힌 본인이 졸속 개국이 뭔지 그 자체를 모릅니다. 이런 지경으로 개국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나중에 급속하게 경영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쌍가로 3번 아래쪽에 동그라미 2번으로 가면은 거기서 사장과 그 다음 페이지에 가면은 편성 책임자 간의 입장의 차이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개국할 때 당시에 우리 교도들의 희생을 강하게 요구를 해버립니다. 교도들 희생이 있어야만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가 나가는데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호발주자이기 때문에 가장 늦게 등장하는 호발주자이기 때문에 타 선발주자의 타 종교방송의 사례를 정확히 분석하고 거기를 넘어설 수 있는 특화된 비교 우려 프로그램들이 먼저 준비가 됐어야 하는데 그런 거 없이 우리 교도들의 전폭적인 희생을 요구합니다. 이런 상태로 개국을 했으니 이 개국이 그다음 제대로 굴러가냐는 얘기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35페이지는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드리고 그나마 편성 책임자가 국민 기반 간판 프로그램을 발굴해라는 의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거 하면 뭐합니까? 이 사람들 결정할 권한도 없는데 결정 권한도 없는 사람이 의지를 보였다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개국하기 전에 원불교 신문에서 사설로 굉장히 강력한 반대 사설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준비가 됐으면 개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불교 신문에 사설로 때립니다. 그것이 사설에서요. 일제절에 두고 내가지고 아니라 하면은 개국하지 마라. 이것이 사설로 나옵니다. 그것도 개무시하고 개국을 해버립니다. 36페이지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개국을 하고 거기에다가 무리하게 2019년도는 신사관이 되겠습니다. 간판 대표 프로그램도 없는 주제에 이제 부채 막 땡겨가지고 신사관은 이 지경이 되면 똥을 못 버린다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2020년, 2022년 사이에 부채가 2.5배로 급증하고 자본은 제망 가까이 급감해버립니다. 3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6페이지 맨 아래 3장 설제가 평등, 집단지성 리더십, 민족세계 기반 비교 특화표를 만드는 게 수있고요. 3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앞에서 일주제에서 많이 나왔지만 교훈이 무시되고 여러 가지 법적 균형이 다 깨지는 상황이죠. 임의적으로 운영하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
총구의 여러 가지 부분들의 범법 행위가 등장을 합니다. 앞에서 나온 원외 문제가 여기서도 나옵니다. 법적인 근거, 법적인 권한, 법적인 유상이 불분명하거나 아예 없는 단체가 다 일들을 다 도맡아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수의단의 권한을 다 남용하게 됩니다. 수의단에서 해야 할 것까지 원회에서 다 결정을 하는 권한 남용까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은 원회와 이론문화재단 간에 오고 가는 것들이 불법 문제에다가 권한 남용에다가 그야말로 원무회 중앙총부가 갖춰야 할 기본도 안 갖추는 채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을 38페이지거든요. 저는 문제는 이것이 단 한 번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원의회와 교정원 간의 구조화된 범법 행위가 있었고 이것이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반복되고 악순환되어 오면서 법치 교관의 유상은 추락되고 파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38페이지부터 39페이지 사이에서 말씀드립니다. 39페이지 가서 가운데쯤 가면은 70년대 초반에 인장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이위 비리 사건이 있었죠. 일본 지바바당 노당 사건이 있었죠. 과거 법치교단을 추락시키고 파괴하는 대형 사건이 있었지만 모두 다 덮습니다. 진상규명 안 하고 문책 안 하고 법치교단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요즘에 와서 아까 일 주제에서 말씀드렸던 익산약국, 지금 제가 말씀드린 원언방송 현재 문제도 계속 터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현재를 규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재는 과거 관행입니다. 과거를 진상규명하지 않고 의측하지 않은 상황들 속에서 과거가 현재에 와서 또 우리 교단을 복제하는 상황들은 터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맥락과 계기로 나눠서 말씀드리는데 시간을 넘어가겠습니다. 어, 40페이지도 사실 이제 앞에서 나왔던 여기서도 하나 중요한 게 경영학적 평가자를 보면 원언방송은 이미 경영 악화를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생방송은 경영 호전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41페이지에서는 원언방송의 경영학과가 프로젝트 자본급과 그러나 자부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작년 7월에 원언방송에 자부책 마련하고 CD를 보내합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원언방송이 자부책을 반영한 프로그램이 안 나옵니다. 합박할 수가 없는 거죠. 집단지성 시스템이 마비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네, 41페이지의 맨 아래에 수익구조 창출 관련한 우리 원물계 경영의 시야를 줍니다. 여기 42페이지로 가시면 제가 이제 나름대로 좀 제시를 했습니다. 큰 그 흐름에 단통되는 것은 서세단 대종사 세종교 지향성의 한 축과
그다음에 민족 세계 기반의 대중적 감성,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융합해 갈 거냐가 원어방송을 재건하는 굉장히 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놓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실은 손태산 대통령께서 시대화, 대중화, 상환화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슬로건도, 원어방송 슬로건도 그 세 가지를 적절하게 담아내는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4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42페이지와 43페이지에서는 종교방송으로서 원어방송 후보할 필요 한계도 넘어서면서 또한 재정적 한계도 넘어서는 두 가지를 동시에 돌파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일은 터졌기 때문에 현실과 이상의 측면에서 이상적인 많이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방송이 직면한 현실에 기반해서 이상으로 하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이 정도 해서 발제를 마치고 또 질의응답 종합토론에서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